인정할게요. 인정합니다. 네. 부정복지 안 하고 깨끗하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안녕하세요. 네. 자, 축하드립니다. 와우, 김미화의 여러분 토크 콘서트. 오늘은 특별히 성남시에 사시는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를 주신 듯합니다. 그룹 원펀치의 박성도 씨, 안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 예. 네네네네. 자, 오늘 손님을 우리 예. 또 성도 씨가 노래로 반겨주셔야죠. 예, 제가 이야기를 듣자 하니 네. 이분께서 일하시는 집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알람 파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를 불러보겠습니다. 그 왜? 하늘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뜻의 아하, 얘기거든요. 둘. I am the eye in the sky looking at you. I can read your mind. I can echo a blues feeling it through. I can treat you blind and I don't need to see anymore to know that I can read your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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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자, 소년 근로자에서 인권 변호사로, 그리고 시민운동가에서 성남시장까지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나오셨어요.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바쁜 시간 쪼개셔서 멀죠, 성남에서 CBS까지요. 네, 뭐 과속, 뭐 신호위반, 막 이런 거 하면서 왔는데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쵸. 아우, 연초라 또 바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지금 연초에 계속 이제 신년 인사회라고 해서 네. 저희가 각 동별로 성남이 48개 동입니다. 그런데 예. 각 동별로 하루에 2동씩 한 2~3시간씩 한 300~400명씩 모여가 집단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전에도 그러시구나. 네. 한 동 가서 한 300여 분 모여서 2시간 넘게, 2시간 반 가까이 토론하다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요즘에 성도 씨, 네. 성남시장님 하도 유명하셔가지고, 네, 신문에도 자주 나오셨고요. 네. 트위터에서도 예.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네. 제가 오늘 시장님 나온다고 네. 말씀을 트위터에 이렇게 올리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네. 많은 20대 여성 팬께서 엄청 좋아한다고 하면서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20대 여성들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확인을 좀 하고 네.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시장님, 20대 여성들이 왜 시장님을 좋아해요? 저는 주로 50대 정치인인데 이상한데요, 20대. 저도 좀 의아해서 오늘 그것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네, 좀 아. 이상한데. 네. 시장님이 트위터나 이런 언론에서 뵙던 모습하고는 다르세요. 그래요?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요. 주름이 없으시고. 별 말씀을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네. 아마 제가 머리가 흰머리다 보니까 예, 저희- 사진으로는. 네, 저희 집안 내력이라서요. 저희 40이 넘으면 다 허옇게 됩니다. 예,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 많이 쓰면 허옇게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네. 그게 요즘 2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40대 그런가요? 초반에 정말? 흰머리가 약간 있는 남성분들. 그렇군요. 예. 성도 씨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저는 사실 원하진 않는데요. 오늘 뵙고 나니까 한번 그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긴 예, 하네요. 예. 우리 박성도 씨가 하늘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네. 이 노래 그런 의미로 네. 노래를 불러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 얘기 영어라서 잘 못 알아들었고요. 못 알아들었고
천장에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걸 아니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장님실에 왜 CCTV를 달아놨는지 네. 그거 참 불편한 거거든요. 아니 내가 이러는 거를 그 안쪽에다 바깥에 뭐 도둑들이 들어올 때 바깥에 감시하기 위해서는 달아도 네. 그거 이제 그 사실 이제 부정부패 때문이기도 한데 이 실제 내막을 말씀드리면 좀 서글픈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명숙 총리 재판을 할 때쯤이었는데 네. 뭐 의자가 돈을 받았느니 뭐 그 누가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이런 얘기가 참 있었죠. 있었을 네. 때인데요. 제가 이제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법정에서 이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뭐 누구는 주었다 그러고 누구는 안 받았다 그러고 본 사람은 당사자밖에 없고 하나님하고 당사자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상식 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제가 취임을 하고 나니까 자꾸 뭐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만나자 그러고 또 만나니까 갑자기 싹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꺼내서 저를 주고 근데 그런 걸 제가 몇 번 이렇게 돌려주는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보면 뭐 대개 뭐 몇십만에서 한 2,300만 원 이렇게 되는 돈들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두께로 보건데 예. 몇 번 돌려줬는데 이제 재판하는 거를 이제 보면 제가 깜짝이 겁이 났어요. 갑자기.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다 사업하는 분들이거든요. 공짜로 누가 돈을 주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어느 날 검찰에 잡혀가가지고 뭔가 잘못한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한 사람 불어라. 이러면 뭐 하다 할 게 없으면 제가 언제 이재명 시장 방에 가가지고 뭐 봉투를 줬다. 의자에 이렇게. 놔두고 왔다. 아니 그런지 뭐. 저한테 줬다 그러겠죠. 왜냐면 제가 밀었으니까 손에 닿았잖아요. 손 닿아서 이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줬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의 과장들이 섞이지 않겠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저는 돌려줬으니까 그러면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주는 걸 내가 돌려줬다. 네, 네. 안 받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돌려준 걸 제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받은 것까지 사실이니까. 음. 금액이 그러면 얼마냐? 뭐 보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1,000만이라고 우기면 아 그거 뭐 잘 모르겠다. 이게 변명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증거를 확실하게 좀 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자들로 하여금 아예 그런 시도를 하지 마라. 다 찍어 놓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뭐 지가 돈 안 받으려면은 안 받으면 되지 뭐 그런 거 쇼하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시장실에서 안 받고 지하 주차장 가서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내막은 제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거 CCTV가 달려 있다는 걸 알면은 함부로 그렇게 이제 못 주죠. 하는 거죠. 예. 그거를 달고 난 다음에도 한 2분 정도가 그런 시도를 한 걸 제가 봤는데 이제 뭐 잊어버린 거죠. 내 언론에 보도하고 이런 것들을 뭐 네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주르길래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니까 얼른 도로 집어넣어서 뭐 그런 일이 한 2번 있었습니다만 아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알려져서요. 아예 그런 시도 자체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네. 면담 요청도 확 줄었어요. 아. 취임 초기에는 뭐 면담하자, 뭐 5분만 보자, 뭐 통화하자 이런 사람들 신청이 책으로 만들 만큼 쌓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나만 하다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들었나 봐요. 보통 네, 네. 편의점에 가면은 네. CCTV 촬영 중이라고 이렇게 편말 붙어 있잖아요. 네, 네. 시장님 집무실 들어갈 때도 CCTV 촬영 중이라고 붙어 있나요 혹시? 그거는 안 붙여놨고요. 그렇게까지는 워낙 뭐. 유명해져가지고 예, 뭐 언론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 네. 지금은 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더 문제는요. 아예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면담을 하거나 뭐 회의 중이라도 아무나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인증샷하러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막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회의 중에도 갑자기 우르르 몰려들어오고 이럽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가까워요? 막 들어올 들어와서 수 막 있어요. 인증샷 시장님하고 인증샷도 네. 찍을 수 있고. 회의하다가도 인증샷 하려고 예, 하고 예. 아, 그러고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이 조금 불편하긴 보시면? 한데요. 네. 재밌기도 해요. 그렇죠. 즐기시면 그게 네, 재밌는 뭐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보고 뭐 숨길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뭐 제가 뭐 숨겨서 뭐
이렇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제 훔쳐갈 것도 없고 졸거나 뭐 이런 모습. 그때가 조금 뭐 불편합니다. 그게 힘들죠. 네, 뭐 졸고 잠깐 그럴 때는 직원들이 사실 막지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자유롭게 시민들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 성남시 2013년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딱 일주일만 해결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해결이 됐는데 네. 아마 이게 준예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준예산이 뭐냐면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까지 예산안 의결이 안 되면 네. 이제 예산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산이 없는 예. 돈은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국회에서도 보통 밤 12시 5분 전에 막 이렇게 뭐 그야말로 배트맨 흉내 내고 뭐 육탄전 벌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막 벽 두드려 가면서 통과시키는 것도 밤 12시가 넘으면 국가 기능이 올스톱이 됩니다. 아휴. 그래서 이런 준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뭐 거의 전례가 없던 일이고 그런데 성남시의회는 좀 특이한 요소가 있어요. 그냥 누가 막아서 표결을 못하거나 한 게 아니고 네.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을 정해가지고 회의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아예 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도 돼요?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직무유기로 시민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 수사 중입니다. 근데 여하튼 안 들어오니까 아무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기다리고 다 12시 넘어서 그냥 집에 가버린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 가량을 저희가 모든 예산이 중지되니까 뭐 예를 들면 노인 경로당 뭐 지역 뭐 아동센터 뭐 급식 시설 뭐 이런 데 모든 행정이 마비가 완전 수톱이 된 거죠. 그래서 성남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 수십만 명이 직접 피해를 입으니까요. 뭐 수강 프로그램도 다 중지, 학습 프로그램도 다 중지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다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해서 7일 날 예. 처리가 돼서 지금은 정상화됐습니다만. 아니,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왜 다들 그것도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저번에 이제 새누리당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할 때는 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줘서 자기들이 안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건 사실이 아니고 다수당이면 들어가서 표결하면 되잖아요. 뭐 부결하려면 부결하고 그쵸. 삭감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취임한 후에 매년 예산안을 완전히 다수당 마음대로 짜집기 해서 날치기 시켰습니다. 12월 30일 밤 12시 직전에.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안 하고 민주당한테 합의하자. 민주당이 뭘 합의하냐. 그럼 표결해라. 우린 싫으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합의 안 해준다고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말로는 그런데 실제 이유는 표결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와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내부 이탈표, 내부 이탈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들어가면은 당론에 반하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고. 네. 새누리당 시의원 안에서도 반대의 의견을 가진 분이 그렇습니다. 계셨군요. 네. 근데 그게 소위 이제 수천억 대의 개발 이익을 시민한테 줄 거냐, 그 다음에 아니면 업자한테 줄 거냐, 이게 논쟁이 된 게 있는데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개발 사업을 민간에 주지 말고 시가 직접 해서 이익을 시민들을 위해 쓰자라고 하는 도시공사 사업을 네. 상임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통과가 된 다음에 본회의에서 그걸 바꾸기로 당론을 정해 놓으니까 거기에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표결하면 그분들이 이탈표가 생겨가지고 뒤집어지게 생기니까 새누리당에서 이거를 안 한다고 시장이 아예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이걸 처리를 안 한다고 민주당이 약속을 해라 소수당이 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아예 안 들어와 버린 거죠.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7일 날 예산안이 통과가 됐군요. 됐는데 그것도 참 사연이 많습니다. 근데 7일 날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날 의회가 열리는 걸 알고 한 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의회를 거의 포위하다시피 했어요. 왜 이번에 꼭 해라. 그런데 회의를 하다가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에 또 집단 퇴장을 정회를 요청하고 나가니까 그러면 또 의회가 또 안 되거든요. 계속 연장이 되니까
시민들이 회의실 문을 다 봉쇄를 해가지고 도로 못 밀어 나가게, 넣었어요. 못 나가게. 네, 못 나가게. 아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처리는 됐습니다. 네, 네. 근데 참 아휴. 답답하죠. 예. 지금 그 시민들을 고소하고 있더라고요. 아, 막은. 막았다고. 그런 상황이군요. 재밌기도 네, 하고 참. 시장님 답답합니다. 모시고 처음부터 무거운 얘기로 예, 너무 시작해서 답답한 상황이 네, 네. 되니까요.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우리 제가 저 짧은 박성도 질문 씨. 네네. 드릴게요. 네. 30초 이내로 답을 해주셔야 이거 됩니다. 되게 위험한 질문들을 할 거죠? 아니요, 정말 간단하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네. 아침에 집에서 시청까지 걸어오신다는 게 진짜인가요? 요즘에 상당히 추운데요. 지금 뭐 제가 취임한 후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남시청에서 제일 아끼는 장소는 어디세요? 북카페라고요. 전임시장이 시장실로 쓰던 9층에 전망 좋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북카페로 만들고 제가 2층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제일 아깝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한 6개월 그냥 그것을 좀 일하다 내려올 걸 예.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제가 아끼죠. 지금 아끼냐고 여쭤봤는데 아깝다고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아까우신다고. 시장으로 일해보니까 이건 진짜 어렵다라고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진심이 전달 안 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아직 합리적인 사회 같고 거짓말이 잘 유통이 안 되는 사회 같은데 실제로는 허구가 많이 유통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하는 일, 어쩌면 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일인데도 그 완전히 왜곡돼가지고 반대로 시민들이 이해를 할 때가 많고요. 그럴 때 제일 답답하죠. 그럼 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러울 때 아니면 내가 더 낫다 싶을 때 있으신가요? 이 김미아 선생님 그 마이크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박 시장이 부러울 때는 마이크가 크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공공국 부문 비정규직 정규화라든지 뭐 사회적 서울시라.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먼저 했거든요. 네, 박 시장 취임하기 전에 저희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박 시장님이 하니까 큰 스피커가 있어서 그런 게 가끔씩 조금 제가 뭐라 그럴까요? 좀 부럽고 팔로우 많은 것도 부럽고요. 네, 근데 제가 좋은 건 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젊다는 거. 아하, 맞습니다. 뭐 규모의 차이는 좀 같은 시장인데 제가 저 젊잖아요. 네. 시장으로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혹은 가장으로서 점수를 준다면 두 가지. 학점으로 하면 B 학점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요. 집안 가장으로는 낙제를 겨우 면한 41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김구 선생을 참 존경하고 또 그분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네. 어린 시절의 꿈은 이제 다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꿈이 자꾸 바뀌어서요. 초등학교 다닐 때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내가 애들 많이 때려보려고. 제가 하도 많이 맞아요. 선생님 되셔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당시는 제가 무슨 뭐 봄에 보리 한 대 주워와라, 가을에 뭐 벼 한 대 주워와라, 뭐 미술 준비하라, 뭐 이 준비하라는 거 하나도 못해가지고 맨날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하도 맞다 보니까 선생님 때려봐야지. 선생님께서 뭐 이런 생각 한 적도 있었는데 그 후에 제가 공장을 다닐 때는 또 군사정권 시절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마치고 공장을 다녔는데 출근하면은 줄 지어놓고 소위 빠따를 한 10대씩 맞고 또 퇴근할 때도 길 들인다고 또 빠따 때리고 이렇게 공장 생활을 해서 나도 관리자 돼봐야지 뭐 이런 꿈을 한번 가진 일이 있고요. 네네. 어린 시절의 꿈이 네, 그러셨구나.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노가리에 생맥주를 시커 먹어보는 네. 그런 꿈은 다 이룬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럴 때 술 한잔 하실 때 부르시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뭐 거의 못했는데 제가 그 밤에 떠난 여인이라고 하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 김미아 선생님도 아실 텐데 70년대에 그 유행하던 노래고요. 하남석 씨. 예, 알죠. 제가 그 노래를 그 공장에서 철야 작업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통금이 있어가지고요. 새벽 2시까지 철야 작업 끝나면 4시까지 공장에 자다가 이제 4시 지나면 집으로 오는데 이거 그 좀 시간에 슬픈데 노래. 좀 슬프죠. 네. 근데 그때 그 시간을 때우느라고 공장에서 그 노래를 배웠던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저 성도 씨가 지금 안주를 가고 있습니다. 한 소절 한번 그래요? 불러보실까요? 네. 자, 가시면 갑니다. 요새 제가 노래방을 못 가봐서 이게 네, 굉장히 그래도 가시면 갑니다. 예, 맞춰드립니다. 헤이! 하얀 손을 흔들며 가에는 예쁜 미소 짓지만 흔들려서 안 되겠는데 짓지만
커다란 검은 눈에 가득 고인 눈물 보았네. 그것까지만. 제가 원래 마이크 체질이라 죄송합니다. 그걸 하셔야지. 언제 다시 맞아요. 만날 수 있는. 철야 작업 중에 아니시라서. 네, 그렇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왜 밤에 떠난 여인이 있으셨어요? 그게 아니 그 유행이었어요. 아, 유행이었구나. 네, 한엄석 그 가수가 아주 데이트한 노래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네네. 데이트를 했는데 그때도 저희는 15살, 14살 정도 15살 누를 때인데 자주 온 동네 그 노래만 부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뭐 사연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고 14살, 15살짜리 무슨 사연이 있겠어요. 아니, 사연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절대 아닙니다. 집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보니까 다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점수를 준다면 낙제를 면할 점수다. 네. 41점이다. 네. 제가 지난번에 성남시에 갔다가 사모님을 잠깐 뵀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아주 시장님을 대신해서 활발하게 그 주민들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네. 우리 김미아 선생님 오셔서 일부러 간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시민들 다 일일이 만나시고 그래서 저는 많이 만나고 다니긴 합니다. 예, 네. 어떻게 이렇게 시장님을 대신해서 사모님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만족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댁에서? 사실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변호사 그 사람은 제가 이제 사법연수 마치고 변호사 개업한 다음에 만난 사람인데 아마 변호사에서 좀 편하게 살 걸로 예상했지 않았겠습니까? 양갓집 교수였는데. 네, 네, 그런데 예쁘시더라고요. 네, 제가 변호사 개업을 한 이유도 그렇지만 그 후에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고 주로 이제 낮에는 영업하고 네. 밤에는 이제 운동하고 이러니까 주말 야간이 없는 거죠. 맨날 새벽에 들어가고 그것도 조직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느라고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또 정치 출마한다니까 저보고 사실은 이혼하자고 그런 거 왜 하냐고 되게 힘들어했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보통의 사람들이랑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돈벌이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자고 하면 정말 나쁜 짓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사실 되게 괴로운 거거든요. 힘들고 또 애들 키우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지금은 또 좀 처한 상황이니까 또 열심히 또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어 고맙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네. 시장님 네. 판사 임용 바로 안 하시고 변호사 개업 하셨을 때도 그러면 사모님께서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저희 이제 어머님 가족들이 사실 기대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저희 집안이 전부 다 검정고시 출신에 되게 초등학교 졸업, 중졸 이러니까 처음으로 대학 졸업해서 그것도 이제 사법시험 합격해서 그래서 되게 이제 집안에서는 판검사 발령받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저희가 당시는 그 발령 안 받고 운동으로 투신하는 게 당시는 거의 그 사명감 같은 것 때문에 거의 유행하다시피 했어요. 네. 거의 수석한 사람들 거의 다 개업하는 네, 네. 그런 분위기. 제가 87년, 88년에 사법연수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강했죠. 그리고 저희는 조직적인 결의를 해서 한 동네 맞자 이래서 저는 이제 성남에 개업했는데 당시에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지금도 조금 이제 마음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운동하는데 이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적 부족으로 발령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어머니한테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희한한 거죠. 얘기한 일이 없는데 부모님은 다 알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어머니께서 CCTV를 설치해 주셨나 아니, 제가 이제 이재명 시장님에 대해서 쫙 보니까 검정고시로 공부하셔가지고 네. 집도 가난했었다. 네. 아까도 이제 언뜻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가족들은 다 이렇게 네. 공부를 못했다. 근데 깡술만 드셨어요? 깡술만 드셔서 그 노가리에 노가리 생맥주 먹는 게 꿈. 네, 그게 꿈이에요? 그건 이제 대학 다닌 후에 네. 제가 20살 되기 전에 술을 안 먹었으니까요. 대학 다닐 때 꿈이었고
저는 이제 검정고시 중고등학교 이제 검정고시 공부했고 남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딱 그 기간 동안에 네. 이제 공장 생활을 했죠. 하고 대학은 어쨌든 뭐 전두환 장학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특이한 형태의 장학 혜택을 받고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김명환 선생님 기억하실 텐데 전두환 그 장군, 전 대통령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네네.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개혁 조치가 본고사를 없애는 겁니다. 네, 본고사를 없앴죠 그때. 그래서 81학년부터 1학번부터 본고사가 없는데 네. 본고사를 없애니까 이제 학력고사만으로 모든 학생이 대학을 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마치고 공장을 다니고 대학 가는 꿈도 안 꾸고 있었는데 전두환 장군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81년도에 이제 대학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모든 학생이 1등부터 63만 등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1,500등 이상은 등록금 면제하고 한 달에 얼마씩 준다. 뭐 이런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어요. 이제 81년도에. 그래서 나도 잘하면 저거 해서 대학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맥락한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해 연말에 학력고사 봐가지고 그 안에 들었어요. 돈 제일 많이 준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골라서. 제일 많이 준 대학. 아. 네, 당시에 등록금 면제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대학이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월급 받은 게 7만 원이었어요. 7만 원짜리 하다가 등록금 면제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 20만 받았으니까 완전히 월급. 신분이 완전히 상승이네. 바뀐 거예요. 상승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유, 뭐 완전 뭐. 천지개벽을. 그래서 대학을 갔습니다. 재 묻은 왕자가 돼버렸네요. 뭐 그보다 더 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네, 그냥. 네. 그러니까 63만 명 중에 1,500등 안에 들어간. 저는 한 1,800등 했던 것 같은데요. 자주안에 제일 많이 주는 대학이 그 중앙대. 중앙대, 한양대 이랬는데. 예. 전두환 장학금이라고 불릴만 하네요. 네, 어쨌든 저는 그 농담삼아 얘기지만 진짜로 그런 거 없었으면 대학 가는 거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한 얘기도 있고 전두환 장학금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이름을. 아니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으셨다 그러는데. 네. 지금 이 팔을. 그러시네. 잘 안, 요거까지밖에 안. 예, 안 펴지시네. 네, 안 펴지고 안 굽혀지고. 쉬죠. 요거는 한. 그게 언제예요? 아까 15살 때쯤. 아유 제가 그때. 대양실업이라고 야구 글러브 만드는 공장에 재단사 일을 했습니다. 프레스에다가 이렇게 소가죽을 찍어내는 이런 일을 했는데 글러브 모양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찍어서 네네. 꼬매기 전에 그걸 하다가 이제 프레스에 팔이 낀 거죠. 그래서 이제 부셔져 가지고 이 뭐 성장판이 다 이렇게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이렇게 비틀어져 버린 거죠. 예.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군대를 안 갔는데 병력 비리범으로 자꾸 누가 몰더라고요, 저를. CCTV가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도 저 병력 비리범 사범 이래가지고 저도 그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시민운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저는 이제 대학 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요즘도 이제 뭐 광주 민중항쟁이 뭐 반란이냐 뭐 이런 얘기 논쟁이 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 당연한 사실들이. 근데 제가 공장을 다니고 있을 그 나이에 81년까지 다녔으니까요. 그때 제가 아는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의 그 난동 이렇게 이해를 했고 저는 뭐 다 그리고 엄중하게 막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을 가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완전히. 그래서 내가 속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다 하나 더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이면 원래 법률에 그 산재를 당하면 치료받는 게 원래 일당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70% 네. 줘야 되고. 근데 안 주기 때문에 제가 이게 기부스를 하고 한 손으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물론 이 장애인에 대해서 보상도 한 푼도 못 받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대학 때. 이게 내가 겪은 일이나 또는 광주에서 그 피해 당하고도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그냥 폭도로 매도되는 그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아무 지안 지고 영문 그때 없이. 몰랐었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요. 몰랐었어요. 영문도 모르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마치 폭도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다 짧은 인생 사는 거고 개인한테는 그 자신이 곧 우주 아닙니까? 그럼요.
작은 권력력으로 다른 사람의 삶 자체를 우주 자체를 파괴하는 그러고도 아주 뻔뻔스럽게 이런 얘기도 괜찮나요? 아이, 하십시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 개인의 잘못만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연수원 이제 80년에 제가 사부시험 합격하고 연수원 들어가는 그 즈음에 소위 87년, 88년 이렇게 아주 소위 뭐 민주화 항쟁 이런 게 있을 때 아닙니까? 그저께 어제였던 것 같네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날. 그거 계기로 이제 소위 민주화 운동이 이제 민주화 항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제가 결정을 그렇게 했죠. 한 동네를 맞자. 한 동네 맞자. 뭐 개인이 뭐 제가 변호사에서 굶어 죽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판검사 뭐 1, 2년 하다 나와서 해봐야 기득권자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마음을 먹은 겁니다. 마음 먹은 게 세상을 좀 유용하게 살아보자, 의미 있게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내가 왜 살았지? 돈 많이 쌓으면 뭐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좀 후회 없이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는 인권운동. 법정에서 싸우기. 뭐 그때는 아무나 잡아다가 막 덮어 씌우고 이럴 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운동. 박원순 시장님이 참여연대를 만들던 고해에 저희가 상의한 건 아닌데 이제 성남에서 똑같은 이제 시민단체를 저희가 만들었고 같이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참여정부 때 이제 정당제도, 소위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게 돈 안 줘도 되고, 네, 네. 그런. 선거 때도 돈 안 써도 되고 많이 쓰면 이런 선거제도, 정당제도, 공천제도에 대해서 기왕이면 권한을 가지고 하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 됐는데 저는 뭐 지금도 여전히 예를 들면 제가 시의 정책을 가지고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하면 참 제동이 많아요. 근데 불합리한 이유로 당연히 옳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일들이 이 제지당하는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세상이 좀 살만한 사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보셨을 때는 성남 시민들한테 이게 이득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왜 이걸 반대를 할까?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많으셨었나 봐요. 지금도 많지요.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 이익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개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땅을 용도를 변경해서 임야를 뭐 그 아파트 부지로 바꿔주거나 이런 건 시장이 가진 권한인데 그건 본질적으로 시민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서 생기는 수천억 대의 개발 이익을 땅 주인이나 아니면 사업 시행자, 투기꾼들한테 줄 거냐, 아니면 시가 공영 개발해서 시민들이 가질 거냐 이런 논쟁에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제동 걸리고 마치 제가 부정부패 해가지고 돈 벌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또는 측근들 심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사실 상당히 많고요. 이런 것들만 잘 해결돼도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직접 이득이 돌아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면 또 중간에 또 누군가가 하여튼 뭐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직접 이득으로 못 돌아가는 거지. 예, 전반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불신이라는 게 뿌리박다 보니까 생각을 바꾸시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 시장님께서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이거 빚을 갚기가 참 어려운 건데요. 네. 성남시 전 시장께서 부채를 6,765억 지고 가셨는데 네. 그중에 4,200억을 해결하셨어요. 네. 이거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일 것 같은데.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원래 이제 선출직 시민들이 뽑는 선출직 공무원들은요. 지금까지 관념에 의하면 돈을 잘 써야 됩니다. 많이 써야 돼요.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건물도 지어주고 뭐 복지관도 지어주고 뭐 혜택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이제 부채를 갚아서 재정을 아껴서 부채를 갚는 거는 바보짓이죠. 기존 관념에 의하면. 그냥 써야 돼요. 지금도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뭘로 갚냐고. 다른 사람이 또 써버릴 텐데. 갚지 말고 저도 막 써라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죠. 성남시가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6,76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공식 부채가 아니고요. 비공식 부채. 공식 부채는 갚는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괜찮습니다. 근데 보관하고 있던 남의 돈을 써버린다든지 올해 줘야 될 돈인데 안 주고 내년으로 넘겨놓는다든지 또 미래 예산을 땡겨서 써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건 그 즉시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우리 6,765억이라 저희가 매년 1,500억씩 갚고 있는 건데 올해도 1,500억을 갚습니다. 갚으면 이제 5,700억을 갚는 거죠. 와. 그중에 지방채로 해결한 게 한 1,000억 정도 되니까 현금으로 4,700억 가량을 저희가 저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네. 빚을 갚는 건데 이 4,700억의 돈으로 시민들한테 이것저것 해줬으면 시민들 무지하게 좋아했을 겁니다. 그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버리면 이 도시가 영속성이 없어요. 이 빚을 갚는 것도 제가 어디서 훔쳐온 거 아니거든요.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있던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주기로 한 거 안 주는 거죠. 원래는 이러면 시민들이 와서 막 머리띠 묶고 데모하고 뭐 시장 멱살 잡고 시장실 농성하고 원래 이래야 됩니다. 네네. 근데 성남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다른 자치단체는 그 안 하려고 그러다가 시민들이 데모해가지고 계속 돈 주다가 결국 월급도 못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성남은 그걸 다 해결한 거죠. 네. 시민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뭐 모라토리엄 이런 얘기도 예, 그거 선언하셨었잖아요. 네, 그 욕을 많이 좀 먹은 거죠. 반발했었잖아요. 성남이 거지냐. 네, 거지냐 뭐 주민 소환하자 그래서 주민 소환 운동도 하고 그래서 제가 취임한 6개월 만에 쫓겨날 뻔했어요. 예. 왜 그런 거를 동네방네 공개했냐.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선언해 버리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생각이 저는 한 2천억 정도 있을 거다 대충 예상은. 그런데 보니까 뭐 6천억이 넘고 이러니까 그거 갚느라고 4년 내내 욕을 먹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갚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도를 낼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계속 욕 먹는 게 일이 될 텐데 이 4년 내내 욕 먹을 거냐? 한 번 욕 먹고 말 거냐? 한 방이 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방에 욕을 먹기로 하고 이제 있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예산 갑축해야 된다. 앞으로 대수술해야 되니까 고통을 준비하자. 예. 이렇게 저희가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요. 그게 모라토리엄이죠. 뭐 지구를 위해야겠다. 시민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수긍하셨어요? 초기에는 이제 저희 보고 그냥 거지도시 만들었다고 주민 소환해서 내쫓자 막 이렇게 한참 하다가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을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된 거예요. 전국이 해보니까 상당수의 자치단체들이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이제 속속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런 걸 보고 주민들이 잘했구나 이런 쪽으로 여론이 많이 전환이 돼서 지금은 아주 자랑스러워들 하죠. 저는 그 한방 우리 김 여사님이 좋아하시는 한방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4,200억을 쓰셨을 그 긴축을 하시는 동안에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엄청나게 시민들이 막 궁핍해지고 그렇습니다.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차이가 없었죠. 예, 없었다는 게 저는 좀 신기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뭐 4,200억을 절약하면서 어떻게 살림이 그대로 유지되냐. 예. 예를 들면 저희는 복지 예산 이런 거 많이 늘었거든요, 오히려. 문화, 예술 이런 쪽 그대로 유지하고. 어디서 줄이냐면은 공사 예산, 보수 예산 이런 데서 줄이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로 아스팔트를 막 전면적으로 싹 갈아 끼잖아요. 몇백 메타씩. 예. 근데 성남엔 그런 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보도블럭도 재활용하죠, 저희가. 그거 아깝잖아요. 아깝죠, 예. 진짜. 한 70분 다시 쓰고 깨진 건 버리고 네. 다시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수 예산을 대폭 줄이고 예를 들면 경로당을 지어도 옛날에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경로당을 만든 다음에 요즘은 제가 임차를 합니다. 예. 건물 중에 상가 1층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경로당 거기를 하는 거야. 경로당을 만드는 거예요. 돈 절약돼요. 그래서 절약되죠.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사나 토목 부분 예산, 소위 삽질 예산이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을 줄이니까 지장이 없어요. 살림을 꼼꼼하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뭐 나무 심는 거 이런 거 안 하고요. 네. 예를 들면 겨울에 길에다가 무슨 그 화단에 꽃 심는 거 있어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는데 겨울에 하면 그 겨울에 양배추 왜- 심으는데 그거 누가 봅니까? 지저분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없애버린다. 아예. 음. 봄, 여름, 가을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골라내는 거죠. 그렇지. 네.
그게 한 4,200억 이상이 된다. 연간 천억 이상이 그런 데서 아껴지고. 지금 이재명 시장님 목소리 듣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6307번 가지신 분은 작년 도촌동 축제 때 있어요? 작년 도촌동이야? 도촌동이라고 네, 있습니다. 도촌동 축제 때 악수한 시민. 제가 많이 다닙니다. 악수 한두 분하고 안 하셨을 텐데. 하여튼 악수한 시민인데 시장님 목소리에 귀가 번쩍 뜨이네요. 하셨고요. 그래요? 네. 또 5170번 가지신 분은 시장님 변호사 사무실을 하실 때요 상담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반가워요. 이런 분. 아우 방송 생방송 한번 하면요. 네. 그 옛날의 동창들도 다 찾아요. 진짜 이 변호사 사무실 할 때 상담받은 분이. 또 3205번 가지신 분이 시장님 트위터로 매일 만나고 있는데요. 근데 멘션 너무 많이 날리시는 것 같아요. 일에 방해 안 되세요? 이러셨어요. 그 얘기 한번 해야겠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사실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주 뜨시더라고요. 네, 많이 합니다. 그게 지금은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뭐 이게 사소하지만 멘션을 하면 답을 한다고 좀 불안하더라고요. 미안하고. 본인도 나름대로 좀 1대1 기다렸을 관계인데, 텐데. 그럼요. 그래서 제가 답을 예외 없이 다 해줬어요. 아, 그러시구나. 답을 예외 없이 다 해주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멘션을 받기 위해서 쓰는 분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해주면 또 섭섭해하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언론 환경이 그리 좋지가 않아서 또 지방정부 하는 일은 전달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탈출로로 제가 트위터를 악착같이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시구나. 그럼 이 친구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 제가 비록 뭐 직책은 시장이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그 내가 누구한테 썼는데 그 사람이 답 안 해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다 해준 거예요. 네.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뭐 차로 타고 이동하거나 뭐 잠깐 시간 나거나 그래서 누가 이재명 시장 일도 안 하고 맨날 트윗질만 한다고 뭐 체계적으로 이제 문제 삼는 분도 있어요. 네, 이 일은 다 하고 합니다. 다 하고 잠깐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요 방송 광고 시간에도 트위터 하나 올렸어요. 네, 아까 몰랐죠? 사진 찍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찍으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올리셨어요? 광고 시간에 하나 아, 올렸었죠. 좀 예쁘게 할 때 찍어주셔야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원래 찍으시죠. 네, 오늘 제가 지금까지 배울 때 생각하면 제일 예쁘세요. 아, 진짜.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특친들이 많이 도와줘서 어찌됐건 그러면 이 트윗 하시는 것도 일입니다. 네, 아까 우리 저 박원순 시장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어서 네, 네. 부럽다. 공격을 덜 당합니다. 부당한 네. 공격을.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 마이크를 크게 하고 싶고 네. 성남의 소식들을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또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원하면서 그렇습니다. 트윗을 하시는 거네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스피커를 키워 가는 중이죠. 우리 김미아 선생님도 스피커 얘기 자주 하시던데 스피커 뺏겠다고? 예, 저는 하여튼 마이크가 저의 힘인데 한 몇 번 뺏겠다고. 예. 빨리 찾아와야 될 텐데. 네, 찾게 될 겁니다. 어떠세요? 시장 돼 보시니까 내가 처음에 시장 내가 꿈꿨던 거 하고 실제로 해보는 거 하고. 그 아까 이제 아침에 걸어오는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그 남들은 뭐 처음에는 쇼하냐 이렇게 보다가 출근을 걸어서 한다니까 나중에는 저 왜 저러지? 뭐 이런데 사실은 그것도 저희가 이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뭐 요새 뭐 애창곡이나 이런 거 물어봐서 제가 그거 되게 고민했어요. 그거 물어보면 어떡하나. 막 거짓말 한번 해볼까. 아무 연구를 듣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노래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 6시 반 일어나서 걸어 출근하다가 낮에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저녁 때 막 밤 10시 퇴근하고 같이 자기 바쁘고. 시장님 제가 듣기로는 문화 예술 많이 아끼시고 네. 그런 거 보고 듣고 이런 거 참 좋아하신다는 소리 들었었는데 그걸 못 하시네요. 공식 일정으로 예를 들면 자주 가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일정으로 하는 거지. 일은 일이죠, 사적으로 예를 들면 좀 조용한 시간에 음악을 좀 들고 이런 게 거의 없는. 아까 말 저는 사실 노래 부르는 것도 꽤 좋아하는데 뭐 노래방 가본 기억이 거의 없는 그런. 근데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직자인데요. 물론 안 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결제만 하고 놀자면 끝이 없는 거지만 생각보다 사실 바쁘고 사생활 많이 없어지고요. 네, 네. 그리고 좀 두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시정 감시 운동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좀 안다고 생각했지만 또 법률가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실제로 제가 시정을 맡아 보니까 그 어떤 결제를 할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떨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로 예를 들면 100만 명이 사는 이 도시의 운명이 결정된다. 또 이걸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피해를 혹시 입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꽤 있습니다. 스트레스죠, 그것도. 그러면서 신중하게 하시니까 그만큼 또 아껴지기도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더 생각하시기도 하고 네. 그런 기회를 갖으시는 건데 이제 임기가 1년 5개월 정도 남았고 물론 이제 연임 가능성도 있고요. 5개월하고 며칠 더 남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며칠입니까? 시장님은 정확하게 아실 것 한 같은데. 15일 정도 더 남았는데. 네. 그동안 제일 내가 이 일은 내가 이루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짧게. 네. 저는 이제 지방정부가 주민자치를 목표로 하잖아요. 주민자치하는. 네. 그 누가 그런 얘기한 헌법학자 중에 토크빌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 얘기인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유치원이다. 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국가체제라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 국민이 주체가 아니잖아요. 현재는 제가 보기엔 지배 대상이에요. 지배 대상, 통치의 대상인 거죠. 좀 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주인 대접을 받는 거죠. 성남의 시정구호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입니다. 네. 주인 노릇을 잘해서 주인 대접 받자 뭐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려면 주민들끼리 많이 만나야 되고 그렇죠. 정보가 소통돼야 되고 이웃끼리 소위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간섭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잔소리도 좀 하고 너무 잔소리 순학질 여사처럼 많이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많이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하여튼 이웃끼리 소통 공감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성남이 저는 이런 주민자치 소통 예. 공감에 좀 이렇게 모범 도시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그죠, 성도 예. 씨. 예, 시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 가시는 길 가뿐 가시라고 음악 들으실 시간 없으실 것 같아서 우리 성도 씨가 노래 선물 준비했거든요. 혹시 영원히 가라는 건 아니죠? 아니요. 네, 네. 아니요. 마지막 가시는 걸 아니, 위해서. 성남으로 가시는 길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성도 씨 어떤 예. 노래 선물해 주실래요? 제 변해가네라는 노래를 불러드리려고요. 왜? 성남시에서 되게 어, 오래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동안 참 많은 생각과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민이 주인이다. 그렇죠. 그렇게 변하자.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네.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긴 예, 하네요. 예. 우리 박성도 씨가 하늘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네. 이 노래 예. 그런 의미로 네. 노래를 불러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 얘기 영어라서 잘 못 알아들었고요. 못 알아들었고 천장에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걸로 아니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장님실에 왜 CCTV를 달아놨는지 네. 그거 참 불편한 거거든요. 아니 내가 일하는 거를 그 안쪽에다 바깥에 뭐 도둑들이 들어올 때 바깥에 감시하기 위해서는 달아도 네. 그게 이제 그 사실 이제 부정부패 때문이기도 한데 네. 이 실제 내막을 말씀드리면 좀 서글픈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명숙 총리 재판을 할 때쯤이었는데 네. 뭐 의자가 돈을 받았느니 뭐 그 누가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이런 얘기가 한참 있었죠. 있었을 네. 때인데요. 제가 이제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법정에서 이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뭐 누구는 주었다 그러고 누구는 안 받았다 그러고 본 사람은 당사자밖에 없고 하나님하고 당사자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상식 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제가 취임을 하고 나니까 자꾸 뭐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만나자 그러고 네. 또 만나니까 갑자기 싹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꺼내서 저를 주고 근데 그런 걸 제가 몇 번 이렇게 돌려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 대개 뭐 몇십만 원에서 한 2, 300만 원 이렇게 되는 돈들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두께로 보건데 예.
몇 번 돌려줬는데 이제 재판하는 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깜짝이 겁이 났어요, 갑자기.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다 사업하는 분들이거든요. 공짜로 누가 돈을 주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공짜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어느 날 검찰에 잡혀가가지고 뭔가 잘못하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한 사람 불어라. 이러면 뭐 하다 할 게 없으면 제가 언제 이재명 시장 방에 가가지고 봉투를 줬다. 의자에 놔두고 왔다. 아니 이런지 뭐. 저한테 줬다 그러겠죠. 왜냐면 제가 밀었으니까 손에 닿았잖아요. 손 닿아서 이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줬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의 과장들이 섞이지 않겠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저는 돌려줬으니까 그러면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잘하셨어요. 네, 열심히 할게요. 인정합니다. 네. 부정복지 안 하고 깨끗하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안녕하세요. 예. 자, 축하드립니다. 와우, 김미화의 여러분 토크 콘서트. 오늘은 특별히 성남시에 사시는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를 주신 듯합니다. 그룹 원펀치의 박성도 씨, 안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 예. 네네네네. 자, 오늘 손님을 우리 예. 또 성도 씨가 노래로 반겨주셔야죠. 예, 제가 이야기를 듣자 하니 네. 이분께서 일하시는 집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알람 파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를 불러보겠습니다. 그 왜? 하늘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뜻의 아하, 얘기거든요. 그래서 둘. I am the eye in the sky looking at you. I can read your mind. I can echo a blues feeling it blue. I can treat you blind. And I don't need to see anymore to know that I can read your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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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자, 소년 근로자에서 인권 변호사로, 그리고 시민운동가에서 성남시장까지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나오셨어요.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바쁜 시간 쪼개셔서 멀죠, 성남에서 CBS까지요. 네, 뭐 과속, 뭐 신호위반, 막 이런 거 하면서 왔는데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쵸. 아우, 연초라 또 바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지금 연초에 계속 이제 신년 인사회라고 해서 네. 저희가 각 동별로 성남이 48개 동입니다. 그런데 예. 각 동별로 하루에 2동씩 한 2-3시간씩 한 300-400명씩 모여가 집단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전에도 그러시구나. 네. 한 동 가서 한 300여 분 모여서 2시간 넘게 2시간 반 가까이 토론하다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요즘에 성도 씨, 네. 성남시장님 하도 유명하셔가지고 네, 신문에도 자주 나오셨고요. 네. 트위터에서도 예.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네. 제가 오늘 시장님 나온다고 네. 말씀을 트위터에 이렇게 올리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네.
많은 20대 여성 팬께서 엄청 좋아한다고 하면서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20대 여성들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확인을 좀 하고 네.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시장님, 20대 여성들이 왜 시장님을 좋아해요? 저는 주로 50대 질문인데 이상한데요, 20대. 저도 좀 의아해서 오늘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네, 좀 이상한데요. 네. 시장님이 트위터나 이런 언론에서 뵙던 모습하고는 다르세요. 그래요?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요. 주름이 없으시고. 별 말씀을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네. 아마 제가 머리가 흰머리다 보니까 네, 사진으로는. 네, 저희 집안 내력이라서요. 저희 40이 넘으면 다 허옇게 됩니다. 예,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 많이 쓰면 허옇게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네. 그게 요즘 2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40대 그런가요? 중반에 정말? 흰머리가 약간 있는 남성분들. 그렇군요. 예. 성도 씨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저는 사실 원하진 않는데요. 오늘 뵙고 나니까 한번 그래도 괜찮겠다는 생각. 그것도 아니고 아니 이제 훔쳐갈 것도 없고 졸거나 뭐 이런 모습. 그때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게 힘들죠. 네, 뭐 졸고 잠깐 그럴 때는 직원들이 사실은 막지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자유롭게 시민들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얼마 전에 성남시 2013년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딱 일주일만 해결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해결이 됐는데 네. 아마 이게 준예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준예산이 뭐냐면 회계년도 시작하기 전까지 예산안 의결이 안 되면 네. 이제 예산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산이 없는. 예. 돈은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국회에서도 보통 밤 12시 5분 전에 막 이렇게 그야말로 배트맨 흉내 내고 뭐 육탄전 벌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막 벽 두드려 가면서 통과시키는 것도 밤 12시가 넘으면 국가 기능이 올스톱이 됩니다. 아휴. 그래서 이런 준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뭐 거의 전례가 없던 일이고 그런데 성남시의회는 좀 특이한 요소가 있어요. 그냥 누가 막아서 표결을 못하거나 한 게 아니고 네.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을 정해가지고 회의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아예 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도 돼요?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직무유기로 시민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 수사 중입니다. 근데 여하튼 안 들어오니까 아무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기다리고 다 12시 넘어서 그냥 집에 가버린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 가량을 저희가 모든 예산이 중지되니까 뭐 예를 들면 노인 경로당 뭐 지역 뭐 아동센터 뭐 급식 시설 뭐 이런 데 모든 행정이 마비가 완전 스톱이 된 거죠. 그래서 성남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 수십만 명이 직접 피해를 입으니까요. 뭐 수강 프로그램도 다 중지, 학습 프로그램도 다 중지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다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해서 7일 날 처리가 돼서 지금은 정상화됐습니다만.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왜 다들 그렇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네. 주는 걸 내가 돌려줬다. 네, 네. 안 받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돌려준 걸 제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받은 것까지 사실이니까. 음. 금액이 그럼 얼마냐? 뭐 보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1,000만이라고 우기면 그거 뭐 잘 모르겠다. 이게 변명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증거를 확실하게 좀 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자들로 하여금 아예 그런 시도를 하지 마라. 다 찍어 놓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뭐 지가 돈 안 받으려면은 안 받으면 되지 뭐 그런 거 쇼하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시장실에서 안 받고 지하 주차장 가서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내막은 제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거 CCTV가 달려 있다는 걸 알면은 함부로 그렇게 못 하는 거죠. 예. 그거를 달고 난 다음에도 한 2분 정도가 그런 시도를 한 걸 제가 봤는데 이제 뭐 잊어버린 거죠. 이제 언론에 보도하고 이런 것들을 뭐 네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주르길래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니까 얼른 도로 집어넣어서 뭐 그런 일이 한 2번 있었습니다만 아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알려져서요. 아예 그런 시도 자체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네. 면담 요청도 확 줄었어요. 취임 초기에는 뭐 면담하자, 뭐 5분만 보자, 뭐 통화하자 이런 사람들 신청이 책으로 만들 만큼 쌓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뭐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나만 하다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들었나 봐요. 보통 네, 네. 편의점에 가면은 네. CCTV 촬영 중이라고 이렇게 편말 붙어 있잖아요. 네, 네. 시장님 집무실 들어갈 때도 CCTV 촬영 중이라고 붙어 있나요 혹시? 그거는 안 붙여놨고요. 그렇게까지는 워낙 뭐. 유명해져가지고 예, 뭐 언론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 네. 지금은 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더 문제는요. 아예 다 열어놓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면담을 하거나 뭐 회의 중이라도 아무나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인증샷하러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막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회의 중에도 갑자기 우르르 몰려들어오고 이럽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가까워요? 막 들어올 들어와서 수 막 있어요. 인증샷 시장님하고 인증샷도 네. 찍을 수 있고. 저 회의하다가도 인증샷 하려고 예, 하고 예. 아, 그러고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이 조금 불편하긴 보시면? 한데요. 네. 재밌기도 해요. 그렇죠. 즐기시면 네, 재밌는 뭐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보고 뭐 숨길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뭐 제가 뭐 숨겨서 뭐 이렇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게 있는